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 가격이 지금 3주째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역전세 끝났고 전세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꾸 이런 기사들이 도배가 되는데, 전세 가격이 쭉 눌리다가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냐? 아니면 전세 가격이 다시 눌릴 테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싸게 전세 가입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더 기다리면 내리겠네? 라는 상황인지, 이걸 한번 전반적으로 볼게요. 자, 전국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3주째 상승하고 있고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게 문제는 3주째라고 나왔으면은 이거는 주간 전세 가격 지수를 본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게 저번 주 내용이니까요. 오늘이 8월 11일, 저번 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그래서 저번 주가 상승폭이 확대가 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전세가가 계속 올라갈 것처럼 부추기고 있어요. 특히 어디가 많이 올랐다? 잠실, 가락동 대단지 위주로 송파구가 올랐다. 그 다음에 강동구, 영등포구, 관악구 이런 데가 많이 오르고 있다. 또 이제 강남 전세가는 계속 올라서 싼 물건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전세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갱신 거래가 늘었다. 신규 계약이 줄어들고 갱신 거래가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구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신규 거래가, 신축 같은 경우가 신규 계약이 감소가 되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보증금 대비 현재 전세 가격 간 격차가 줄면서 역전세 위험이 낮아지니까 굳이 이사하지 않고 계약 갱신을 한다. 왜? 갱신해도 전세가가 비슷하니까 전세가가 다시 올라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상황이냐? 아니에요. 구라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갱신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표만 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 임차권 등기명령이 뭐예요? 계약이 만기가 됐는데 내 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더라.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역전세 위험 때문에 임차권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이 대항력만큼은 내가 살지 않아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즉 임차권 등기 명령이 늘어났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보증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법 절차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3,000건 넘어섰을 때 역대 최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5,400건이죠. 이것도 집합 건물만.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6,000건이 넘어갔고 집합 건물만 벌써 5,000건이 넘어간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즉 지금 갱신거래가 되는 것은 보증금을 내가 빼겠다고 했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기 때문에 갱신거래가 되는 거다. 그래서 보시면요, 갱신거래가 전세가가 더 높습니다. 신규보다. 이걸 보시면은 전세가가 올라서 갱신하는 게 아니라 갱신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단지별로 몇 개만 뽑아볼까요? 아까 가락동 위주로 송파구가 많이 올랐다고 그랬죠? 가락동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곳이 송파 헬리오시티죠. 자, 그랬을 때 송파 헬리오시티의 7월 전세거래 가격 평균은 10억 438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오르는 상황이라면 8월에 오히려 더 올라야 되죠. 주간이니까. 그런데 8월 평균은 9억 7천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7월 말쯤에 거래를 한 걸 보니까요, 10억 하다가 10억 5천. 자, 갱신이 더 비싸죠? 그러다가 10억 4천, 10억 7천도 떴다가 10억 1천 하더니 지금 다시 10억 8억 3천, 9억 9천 이런 형국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갱신, 이게 10억 9천으로 또 역대급 찍었죠? 그 다음에 지금 매물은 9억대로 나오고 있다. 이거 저층이라서도 아니고 고층이에요. 그리고 다른 매물이죠. 하나는 318동, 하나는 107동. 그 다음에 신천동 파크류 이런 데도 보면요, 선도 50 위주로 뽑아왔어요. 한 3개만 뽑아왔는데 송파구가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송파구에 한 2개, 그 다음에 또 강남 오른다고 하니까 강남에 하나 뽑아왔는데, 여기도 7월에는 9억 3천이었는데 9억 3천 똑같죠? 오히려 조금 올랐네. 그런데 거래 추세를 보면 어때요? 자, 7월에 말에 갑자기 8억 5천, 8억 4천 하더니 갑자기 갱신 10억 뜨고, 그 다음에 9억 천, 10억 6천 이런 식으로 기이하게 올라요. 그리고 8월이 되었을 때
10억 찍고 다시 9억 2천, 9억 4천, 8억 8천, 8억 떨어지는 추세죠. 그리고 매물 역시도 8억대 매물이 아직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간다는 추세가 맞냐. 그 다음에 우리 강남 쪽에서 안 볼 수 없는 아파트 아리파 재건축 조합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단지죠. 여기도 보시면 6월에는 14억이었는데 8월 거래가 없어요. 7월에 13억 3,800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그리고 거래 보시면 15억 5천 15억 5천 하다가 15억 13억 13억 12억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죠. 그리고 13억 전세가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시중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이 지금 거의 8월 돼서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주간 전세 가격 지수에는 전세 가격이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올라서 신규가 비싸졌으니까 갱신을 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전세 가격보다 신규가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갱신이 되고 있다. 즉 이런 상황은 이 사람이 거의 비슷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가격으로 갱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세가가 과연 올라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월세 가격이 치솟으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월세가 치솟아서 다시 아파트 전세로 눈을 돌린다. 그 이유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랑 전세 사기 우려로 한동안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났지만 월세값이 치솟으면서 다시 전세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겼죠. 그런데 지금 전세 가격 0.0몇% 오른 거 고작 3주 됐다고 언론에서 대문짝만하게 뭐라 그래요? 역전세 끝났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것이다. 어디 지표로? 한국부동산원 지표로.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또 뭐라 그래요? 전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비중이 줄었다. 월세가 폭등해서 전세 비중이 늘었다가 전세가 다시 폭등하니까 전세 비중이 줄어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구축에서는 커졌다, 신축에서는 감소한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신축을 산 사람들이요, 처음에 전세를 비싸게 받죠. 그러니까 한 번 아니면 이제 계약 갱신해서 2번 정도 받는 거죠. 5년 이하니까. 이 사람들은 전세가를 처음부터 높여받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돌려줄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갱신이 되고 있는 거고, 구축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전세가 계속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가 그렇게 폭등하지도 않았고 전세가 올라가는 시기에도 그만큼의 여유자금이 있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즉 사람들은 지금 신규로 이동하고 싶어 하지만 돌려주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8억 전세 8, 9억 나오고 있는데 갱신 거래는 10억, 11억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울면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월세 가격 폭등해서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월세 가격 폭등했다는 지표는 보여주지 않죠. 전세 가격은 올라갔으니까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계속 이거 띄워주면서 월세 가격 폭등했다는 지표는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 들어가서 월세 통합 가격 지수를 보니까 작년 10월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지다가 6월에 잠깐 오르긴 했는데 계속 월세 가격 떨어지고 있어요. 월세가 폭등해서 전세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왜 전세로 돌아온다? 정부에서 금리를 눌러주니까.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은 DSR에 많이 걸리죠. 근데 전세자금대출은 금리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 100만원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를. 그런데 갑자기 금리가 막 3%대는 내가 100만원을 냈는데 금리가 6%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100만원 내는 사람이 이제 200만원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0만원을 내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절반이 된다. 그러니까 역전세가 심해졌고, 이걸 토대로 정부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금리를 눌러가지고 5월까지 계속 떨어져요. 기준금리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동결했거나 올랐는데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은행채 발행도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5월 중순부터 금융채 금리라든가 혹은 CD금리 등등 코픽스에 영향 주는 금리들이 올라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에서 6월 올라갈 때 코픽스 금리를 오히려 낮춰버리도록 만들어요. 무슨 통계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금리도 결국엔 누른 게 한계를 맞이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눌린 만큼 전세 가격이 조금 올라갔는데 역전세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2년 전에 비해서는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전세 나지 말라고 또 부추기고 있는 거죠.
임대차 3법도 폐지하려고 또 언론에서 임대차법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고, 조작을 누가 하고 있냐. 그러면서 월세가 계속 치솟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함부로 월세로 못 옮기게, 아랍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전세시장에 빠지지 않게 계속 언론에서 부추기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월세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세 자금 대출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5대 은행에서 전세 대출이 올해만 8조가 뚝 떨어졌다. 즉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그래도 과거보다 올라가서 버티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로 이동해서 더 저렴한 전세를 옮긴다,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갱신에서 계속 묶이는 전세가가 계속 높게 책정이 되죠. 그러니까 전세가격 지수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왜? 2년 전에 고점이었죠. 2년 전에 고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갱신을 하도록 두면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 한 2억 정도 돌려줄 수 있다, 갱신을 할 때 라고 했을 때 집주인이 여력이 없어서 조금밖에 못 돌려주니까 갱신 거래가 가격이 높게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신규로 옮기는 사람들은 전세 자금 대출을 갚아가면서 하고 있다. 즉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를 수가 있냐. 그러니까 계속 속이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금리 낮춘 것들의 여파가 신고일이 30일이죠. 한 7월까지 뭐 전세 올랐다라고 하면은 한 30일, 8월까지는 지표가 그런 식으로 나오지만 전세 가격은 떨어질 거다,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집들을 보더라도 전세가가 올라가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죠. 지금 새마을금고 사태 나비 효과라고 하면서 기준금리 동결에도 주담대 금리 고공행진이다. 이거는 구라죠. 구라예요. 왜? 새마을금고 사태가 진정된다는 기사 뜨면은 금리 다시 낮아질 것처럼 거짓말 치기 위해서. 새마을금고 사태 언제 터졌어요? 남양주 새마을금고. 그 전부터 올랐어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금리 폭등을 막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거를 억누르고 있는 게요, 정부에서 한 게 한전채 발행을 억눌렀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은행채 발행을 억눌렀고 올해는 한전채 발행을 억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채권이 덜 풀리게 되면은 공급이 줄어드니까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걸 막고, 그럼 채권 금리가 더 튀는 걸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한전채 발행을 막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서 한전이 에너지 값은 떨어졌고 전기세는 올랐기 때문에 흑자가 나고 있다라고 하지만 상반기에 한전 또 8조 적자 났다고 하죠. 그럼 하반기에 한전채 또 풀릴 수도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가파라질 요인은 많은데 억제할 요인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자, 집값은 금리보다 한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세 가격은요, 오로지 금리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세 가격에 그런 영향이 거의 없었는데 MB정부 때부터 전세자금 대출 풀면서 금리 영향을 많이 받게 됐죠.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당분간 떨어지기는 쉽지가 않다. 특히 뭐 기준금리는 둘째 치더라도 시중금리가, 요 부분을 보시면은 전세가격 하반기에 지나가서 계속 기다리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전세가 튄다 해가지고 임대차 3법 시행됐을 때처럼 또 담합해가지고 다 같이 전세가격을 올리길 바라는데, 받는 사람들의 수요에 한도가 있다. 오히려 실질 소득은 떨어졌는데 어떻게 올라가는 금리를 감당해가지고 전세가를 더 올릴 수가 있겠느냐, 요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하반기 때 전세가가 떨어질 것이냐 오를 것이냐. 물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환율 다시 치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7월 CPI 낮게 나와서 9월에 동결할 수도 있겠다 하는데 9월이기 때문에 8월 CPI까지 볼 거예요. 근데 8월이 7월보다 낮게 나올 것이냐, 유가가 폭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가 더 올라간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9월에 만약 금리를 올린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나라도 10월에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전세 자금 대출은 더 줄어들겠죠. 이런 상황에서 전세가가 오른다고요? 속지 마셔라. 그래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비싼 가격에 재계약하게 만들려고 난리치고 있는 거다. 왜? 역전세가 심해지면 갭투기꾼들이 위험해지고, 근데 갭투기꾼들이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의 주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면 집값 붕괴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돈도 더 빌려주고 결제를 해서 막으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그 돈을 은행에서 빌리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세입자들한테 빌려서 집값 하락을 막으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